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도 하고 계층마다 지원하는 정책이 다르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요 지원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마다 요구하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거나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모든 제도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도가 그러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식입니다.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 중인지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만큼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제도 시행 여부를 모를 수 있고 안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하러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가구가 없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것인데요. 단전, 단수, 체납, 건강위기 등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확인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등록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무심코 그냥 지나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지 다음 내용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자체 번호로 발송되는데요.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초기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 문자인데요. 보통 생각하기에 사람이 전화해서 초기 상담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AI를 이용한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AI 활용 초기 상담이 진행될 거라는 사전 안내 문자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그 다음 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모르는 전화나 조금 이상한 내용이다 싶으면 듣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전화번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00-2129번인데요. 발신 전용 번호이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초기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걸려오는 AI 상담 전화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문자 발송을 하지만 해당 전화번호도 꼭 잘 알아두셔서 혹시라도 1600-2129번으로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상한 전화가 아니라 복지연계 지원 사업 관련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전화로 AI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복지 지원을 검토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밀려서 생활이 어렵거나 또 다른 체납, 채무 등으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 초기 상담 전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지자체에서 해당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위기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찾아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휴대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 신체, 정신건강, 고립, 고독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앱을 통해서 알릴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변에 있는 복지위기 가구에 대해서 알려주셔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소식은 올해부터 더 많이 지원하는 소식입니다. 폭넓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 소송, 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어서 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해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 생계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원 금액을 더욱 높여서 더 많이 지급합니다. 그동안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는데요. 이제는 50%를 인상하여 15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생계비 금액을 인상한 이유는 더 폭넓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위기가정, 지자체당 최대 2가구를 지원합니다. 한 가구당 1회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49가구를 발굴해서 4,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3가구, 아동 청년 세대 11가구, 여성 가장 8가구, 독거노인 6가구, 극빈 가정 21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25년도 지원 사업이 계속되고 올해는 금액이 50만 원 늘어난 1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73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 등 긴급 생계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그 밖에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당 제도도 꼭 함께 알아두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